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 지역을 하나씩 둘러보고 있는데요. B14하고 앞에 B12, 13 지역들 개발 상황을 다 정리해서 한 번씩 올리고 또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중 비교적 신축급이죠. 신축급이고 이 주변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남 에코 하이츠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 에코 하이츠 전경입니다. 이쪽이 호수공원이고요. 서남 에코 하이츠는 여기서부터 101동이 시작되죠. 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서남동 723번지고요. 세주소로는 산업로 339번 길 27-10입니다. 주변 주요 시설은 서남초등학교가 있고요. 서남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죠. 동사무소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서 근데 이게 서남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다시 신축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당초에 하면서 여러가지 구청에서 공약한 게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시행된 거는 아마 그 커뮤니티 시설하고 겸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한 거 외에는 아직 뚜렷하게 추진이 된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주요 시설로는 서남호수공원이 잘 정비가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시내에서도 와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는 이제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또 서남 에코하이츠 실수요를 많이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출장을 온다든지 단기 파견 근무나 이런 쪽으로 본사나 다른 곳에서 이제 근무 오시는 분들이 서남 에코하이츠라든지 이런 데서 법인 이름으로 해서 월세나 전세 등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은 우선 공업탑에서부터 변전소 사거리까지 수압로가 가장 큰 기간 도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있죠. 서남역과 태화강역 중간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남역까지 한 2.7km 정도, 또 태화강역까지도 2.67km 정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서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이라서 향후 이쪽에 이제 복선 전철화가 돼서 연말부터 부산에서 전철이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미래에 언젠가 이쪽 부분에 변전소 사거리나 이쪽 부분에 전철역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아니 그런 쪽으로 좀 민원도 제기하고 계속해서 좀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시나 구청 그다음 정부에 요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이제 KTX 이음이라고 해서 이제 태화강역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그 KTX가 생기죠. 근데 송정역까지는 부산에서 전철로 연결되고 아마 태화강역이나 송정역에서는 KTX 이음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교통시설로는 이제 27년도에 야암 사거리까지 도시철도 트램이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야암 사거리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야암 사거리에서 변전소 사거리까지는 연장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 지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이쪽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정치권에도 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 개발 상황은 전번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선 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B14 그 A인넷들 1529세대가 2025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롱하늘채는 지금 해제된 B13 지역 중 일부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잔금까지 다 나간 상태고요. 철거를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미 이제 대부분이 이주를 해서 빈집으로 되어 있죠. 그 고롱 시행하는 업체에서 이미 경고문 같은 것도 붙여놓고 철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은 이제 야암시장하고 번개시장 주변이 산발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야암 사거리 쪽은 아마 2027년도 트램 개통에 맞춰서 이쪽으로 역세권이 형성하면 되겠나 이런 기대로 주상복합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번개시장 주변도 여기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많은 개발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전조사도 하고 예형조사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어. 입주민들이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좀 보상가를 높게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땅 작업하는 게 그래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여기가 서남 에코 하이츠 아파트고요. 바로 옆에 서남동사무소와 그 서남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 B14애들 지역이고요. 이쪽이 고롱하늘채 지역이고, 야암 사거리를 필두로 해서 각종 대규모 개발들이 주상복합 등등 대단지 아파트 등등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 형성될 걸로 기대를 하고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도 수암로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갈 수 있고요. 또 태화강역이나 삼산로로 접근하기도 쉽고, 울산대교를 통해서 동구 쪽으로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앞에 공단 쪽 접근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에코하이츠는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향후로는 교통의 중심 역할을 트램하고 복선전철하고 엮어서 거대한 역세권이 형성된다면 상당히 교통 중심지가 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LHS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시하고 환경단체 이런 데서 이제 조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서남호수공원은 안에 뭐 각종 기네스북에도 오른 가장 작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절, 성당 이 세 가지가 신설사 위에 만들어졌죠, 구청에서. 이런 것들하고 그 외에도 데크를 전부 설치를 해서 산책하기를 좋게 만들어뒀고, 안에는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각종 시설을 해도 체육시설 이런 게 각종 포진하고,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단지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 및 주차대수는 7개동 499세대에 512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돼서 1.2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요즘 세대별 차량 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1.2대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게 그래도 한 6년 정도 이렇게 경과된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세대별 주차 대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최소한 1.5 내지 세대별 2대 정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추세고, 이제 주로 지하 주차장으로 다 흡수를 하고 차도 지상은 전부 공원형으로 해서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죠. 근데 에코하이처만 해도 몇 년도 좀 되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런 트렌드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그때 상황에서는 많이 확보된 것이었고요. 지하 주차장도 물론 있지만 지상에도 일부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5월 19일 날 됐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경과된 아직은 신축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은 대한송유관 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중앙건설에서 건설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건설에서 에코하이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건설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소유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대한송유관 공사가 건설사로 보면은 네이버나 이런데 아파트 단지 정보에 보면은 건설사로 대한송유관 공사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15만원 정도 내외가 나오고 있고요. 동호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호 및 면적 정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타입이 비교적 좀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게 81 타입이 있고요. 113 타입이 있는데 113에서 또 한 평이 더 많은 114도 있지만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34, 5평 같은 맥락으로 보고, 요거는 28일은 25평형으로 이렇게 ABC 세 가지가 있고, 이제 113, 4 타입도 ABC 세 가지, 그래서 총 6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1A 타입은 101동 455 라인, 102동, 103동 455 라인과 106동 전체가 81A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81B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C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D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E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F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G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H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I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J 타입은 101동 235 라인, 102동 103동 235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1K 타입은 101동
81C 타입은 101동 1호 라인, 102동, 103동 1호 라인이 81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13A 타입은 107동 1, 2호가 되겠습니다. 114B는 105동 2, 3호 라인이고요. 113C 타입은 104동 1, 2호, 105동 1, 4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크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 기술상 설계상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25평형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 게 있고 1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구입을 하시거나 임차를 하실 때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캡처한 건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동배치는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 부분, 이게 남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앞쪽 부분들 106동, 107동 이런 것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남쪽이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 특히 이제 102동 아주 저층 부분, 그리고 103동에 상당히 좀 저층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104동 일부 저층에 햇빛이 조금 적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망은 당연히 이쪽 106동, 7동 이런 것들이 전망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부 이 호수공원 쪽 아주 고층 아파트들은 호수뷰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이쪽 부분들은 공단 야경이 공단이 이쪽으로 있죠. 공단 야경이 올라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 전망이 안 가리는 부분들은 멋진 공단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먼저 25평형입니다. 2015년도 준공 이후에 2016년도에 2억 7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2억 원 선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건 비단 에코화이트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들이 엄청 상승하면서 3억 4천만원 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에코화이트가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는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상당 부분 주택들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 측면이 또 더해지면서 최저가 대비 약 7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34, 5평형도
또 마찬가지로 2015년 준공 이후에 2016년도에 3억 3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2억 7천만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해서 2021년에는 4억 8천만원 선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저가 대비 약 78%를 상승률을 기록해서 상승장의 특징은 큰 평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하락장의 특징은 큰 평수가 더 작게 올라간다기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어떤 때는 뭐 역전 현상까지 생기는 것도 과거에 많이 구경을 했었죠. 네이버에서 검색한 실거래가 정보입니다. 보시면 81C 타입이고요. 기준은 비슷한 맥락을 다 보이고 있으니까 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말경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아주 짧은 기간에 급격히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01년 현재까지 비슷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3C 타입인데요. 마찬가지로 16년부터 18년까지 19년도도 한 중반까지 계속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역시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는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25평형입니다. 17년도에 2억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19년 초 1억 3천만원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19년부터 다시 상승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3억 선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또 3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최저가 대비 약 13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매매 가격이 거의 7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배 가까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이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나오면 집을 사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주비로는 집을 구해서 재개발이 완공돼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전세값이 더 상승했다. 그걸 떠나서도 또 그 임대차 3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4평형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 2억 8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2억원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년부터 상승해서 지금 현재는 3억 8천만원 선까지 약 90% 이상 그런 전세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는 25평형이 2016년도 6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2018년에는 25만원 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해서 현재 한 70만원 선까지 하고 있으니까 2016년보다도 더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4호평형은 2017년도에 7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30만원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해서 2021년 현재는
80만원 선까지 상승을 한 그런 상태고요. 호가는 뭐 100만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월세 편차가 심하니까 이건 단순 비교하면 좀 힘들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러본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유동성 팽창과 외주인 투자 증가, 이때는 외지인들이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이런 쪽에서 임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많이들 투자하러 오고 현장조사도 오고 많이 시장조사로 많이 왔었죠. 거기다. 그리고 외지인 투자 비율도 높았고 거래도 급격하게 거래량도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울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정부에서 대출도 규제를 하면서 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임장 오는 모습을 상당히 보기가 어렵고요.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격은 하락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만간 정점을 안 찍겠나 하는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반대로 가계 가치가 완전히 하락됐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그렇게 많이 하락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이에 따라 레저, 도로, 교통, 쇼핑 등 생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에코화이처도 갈수록 생활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 있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반면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이 고롱이라든지 애떨이라든지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고, 또 신축 대단지이면서 또 트렌드도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네트워크 이런 AI 시스템 이런 게 많이 접목되고 생활이 엄청 편리한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들었으면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낮아질 수도 않겠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울산의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연료 사용을 좀 줄이자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심지어 기업들의 경우에는 탄소 저감 실적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공단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석유화학공단이 실수요를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데, 앞으로 에코화이처에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으로 조금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와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2차례 벌써 인상했죠. 내년에 한 3차례 이상 인상한다는 말이 나오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화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또 물가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에 따른 부담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유동성 축소와 더불어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서남 에코헤이츠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정문이고요.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에코헤이츠 아파트 상가죠. 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쪽 옆으로 한양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올라가면 이쪽이 서남호수공원 가는 쪽이고요.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게 에코헤이츠 아파트고요. 뒤쪽 부분에 여기 후문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정문이 있고요. 제 사무실은 후문 들어가는 상거리 코너 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부동산. 서남호수공원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옆에는 또 키즈빌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어서 어이구가 많이 편리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후문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서남 에코헤이츠 아파트 후문.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후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이 104동 라고 되어 있죠. 보이는 쪽이 102동 있고요. 여기 101동, 여기 101동이 보이죠? 101동, 이런 모습입니다. 지하에도 주차를 하고 지상에도 일부 주차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어린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육동, 그 다음에 이제 107동 이렇죠. 107동.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은 이렇고요. 정문에서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돌았고요. 이제 왼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더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뒤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이쪽에 106동, 110동 이거 보이시죠? 이런 모습. 뒤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무슨 사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